떨어질 때는 비타민C. 비타민C가 피부에도 좋다는데 진짜야? 비타민C 하나도 내 몸에 딱 맞는 선택이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건강의 정석 MC 김영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드시나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비타민C는 왠지 한 번쯤은 챙겨보셨을 거예요. 뭔가 활력이 조금 필요하거나 몸이 조금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있다면 비타민C 하나 먹어야겠는데? 뭐 나도 모르게 비타민C에 손이 가는 그런 순간들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잠깐! 비타민C가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뭐 정제형이 좋다더라, 액상형이 흡수가 잘 된다더라, 고용량이 짱이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진짜 많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오늘 저 MC 명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비타민C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C 알고 섭취하면 더 든든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감성 넘치는 극 F 여친이 저에게 넌 나의 비타민C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비타민C가 사람한테 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어머나 지금 연애 프로그램인 줄 알았잖아 혼자서. 이렇게 두근두근한 사연이 들어오다니. 너는 나의 비타민C야. 뭐 언뜻 들으면 그냥 유행어인가 싶지만 알고 보면 완전 진심도 가득 담기고 과학적 사실도 가득 담긴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문제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따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챙겨 먹어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거기에 비타민C는 우리 신체에서 하는 일도 아주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항산화 작용. 이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서 피로를 좀 줄여주고 스트레스에도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랍니다. 활성산소? 항산화? 그게 뭔데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누군가를 비타민C에 비유한다는 건 넌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라는 애정 표현인 거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슬쩍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넌 나의 비타민C야. 씨야.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야근에 찌들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날씨는 따뜻한데 몸은 가라앉고 컨디션도 별로예요. 게다가 요즘 따라 피부도 까칠해졌다며 동료들이 비타민C 꼭 챙겨 먹으라고 하던데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버티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런 사연 너무 공감이 돼요. 날씨가 뭐 좋아졌다고 해서 내 몸 컨디션이 좋을 거란 법은 없거든요. 일상 루틴이 엉망이면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컨디션은 좋을 수가 없어요. 활력 떨어질 때는 비타민C 하고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비타민C 먹는다고 갑자기 막 면역력이 막 좋아지고 컨디션이 바로 막 올라오고 절대 아닙니다. 다만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과 신체 결합 조직 형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활력을 증진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나의 일상 루틴에서 챙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내주신 이 고민처럼 비타민C가 피부에도 좋다는데 진짜야? 하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식약처에서 공식 인정한 비타민C의 기능성은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1번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 2번 철 흡수에 필요. 3번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 피부 얘기 없는데요? 하셨죠? 맞아요. 문구상으로는 없지만 여기서 핵심은 1번 결합 조직 형성입니다. 우리 피부는 진피, 표피,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진피는 표피 아래의 두꺼운 세포층으로 섬유성 결합 조직을 의미해요. 그 결합 조직의 주재료가 뭐다? 바로 콜라겐!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효소의 보조인자 역할을 해요. 즉, 비타민C는 콜라겐을 단단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멜라닌 아시죠? 맞아요. 막 피부, 모발, 눈 등에 존재하는 이 흑색 또는 갈색 색소로 피부 색과 모발 색깔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멜라닌. 이 멜라닌은 햇빛을 오래 쬐거나 혹은 염증이 생기거나 자극을 많이 받으면 기미, 잡티, 색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비타민C가 이 멜라닌의 활동을 억제해줘요. 자, 아래 논문을 보시면 비타민C가 어떻게 멜라닌을 억제해주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멜라닌이 만들어지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인데요.
고맙게도 비타민 C는 이 티로시나아제 효소에 작용을 억제해줍니다. 티로시나아제가 멜라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구리이온. 이 비타민 C는 티로시나아제의 구리이온 활성 부위와 상호작용해서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주는 거죠. 비타민 C. 그냥 흔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항산화부터 피부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급하게 찾는 것보다는 하루 딱 한 번 작은 습관처럼 꾸준하게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PD님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지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코큐텐을 항산화 성분으로 소개했잖아요. 코큐텐이나 비타민 C 둘 다 항산화 성분이라면 굳이 둘 다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오, PD님 역시 예리하세요. 맞습니다. 코큐텐도 비타민C도 항산화 성분, 둘 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성분이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혹시 지금 항산화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항산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검정색 박스를 눌러주시거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추천 영상 건강의 정서 코큐텐 편을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하지만 영상 시청이 괜찮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적당할 때는 괜찮지만 너무 많아지면 정상세포를 공격하거나 노화나 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항산화라고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성분이 바로 항산화제인 거죠. 항산화 성분은 자신의 전자 하나를 활성산소에 내어주면서 불안정한 활성산소를 안정된 상태로 바꿔줍니다. 자, 비타민C의 항산화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흔히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요오드 소독약이 있습니다. 이걸 물에 타면 이렇게 짙은 갈색이 되는데요. 여기에 비타민C를 넣고 쉐끼 잘 섞어주면 짜자잔 갈색물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항산화 반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요오드는 산화된 상태, 그리고 비타민C가 전자를 주면서 환원시켜준 거죠.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 눈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시죠? 자, 눈으로 보니까 항산화가 좋은 건 알겠는데 같은 항산화제라면 뭐가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 바로 수용성과 지용성의 차이입니다. 먼저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입니다. 수용성, 물, 수, 녹을, 용, 성질성, 말 그대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특성 덕분에 비타민C는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빠르게 퍼질 수가 있고 피부나 세포 외부 공간까지 넓게 이동할 수가 있죠. 게다가 비타민C는 항산화 기능 외에도 환원제로서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비타민C의 기능성 중 하나로 철 흡수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철은 우리 몸속에서 적혈구를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비햄철이라고 불리는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섭취를 하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비햄철이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전환되면서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몸에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매일 꾸준한 섭취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반면에 코큐텐은 지용성 항산화제입니다. 기름에 잘 녹고 몸속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고 오래오래 작용하는 항산화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세포 안 깊은 쪽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코큐텐은 에너지 생성과도 연관된 항산화제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코큐텐은 세포 안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과 함께 높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용성 항산화제라면 비타민C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 철분 흡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수용성 항산화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같은 항산화 성분이라도 코큐텐과 비타민C는 함께 섭취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거저거 많이 먹는 게 좀 부담돼요. 하나만 섭취할래요 하신다면 지금 내 몸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잘 체크해보시고 나에게 더 필요한 항산화제를 똑똑하게 한번 선택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집 앞에 그런 과일 가게가 있어서 과일을 자주 먹는데요. 오렌지나 레몬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일을 자주 섭취해도 비타민C를 따로 챙겨 먹어야 하나요? 저도 과일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꽃나물 수박이 수박. 생각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데요. 그럼 과연 과일을 자주 먹는다면 비타민C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과일만으로도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성인 1일 비타민C 섭취량은 100mg인데요. 오렌지 한 개에는 약 70mg, 레몬 한 개에는 약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오렌지 2개, 레몬 하나 가볍게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특히나 키위, 딸기, 파프리카 이런 채소 과일에는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비타민C 섭취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한국인의 상당수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대인의 식생활은 점점 더 간편식 위주로 바뀌고 과일, 채소 가격 만만치 않아. 과일을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건 부자예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섭취하는 비타민C보다 더 많은 양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죠.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격한 운동을 하거나 흡연을 하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비타민C의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흡연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하죠. 자,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흡연자의 경우 1일 최소 35mg의 비타민C를 추가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일반 권장량이 100mg이면 흡연자는 최소 135mg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게다가 비타민C는 열, 공기, 빛에 매우 약한 수용성 비타민이죠. 가열이나 조리된 음식이나 장시간 보관한 식품에서는 비타민C가 30에서 최대 50% 이상 파괴된다는 사실. 나는 채소나 과일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더라도 막상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서 나는 비타민C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쉽게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용량을 챙겨서 섭취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비타민C만큼은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꾸준한 비타민C 섭취에도 요즘 활력이 없는 것 같아 고민이었는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해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유불급이 평소 생활신조라 모든 과해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타민C 고용량으로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분이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성인 1일 비타민C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바로 100mg입니다. 자,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제품들을 보면요, 비타민C 500mg은 기본이고 막 1000mg, 심지어 3000mg짜리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권장량이 10배, 막 30배 이르는 수준이죠. 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함량으로 섭취해도 되는 이유는 비타민C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남은 양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거나 과잉 축적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타민C를 섭취하면 위를 지나서 소장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통해서 간, 신장, 뇌, 근육 등 전신으로 운반이 돼요. 특히 백혈구, 부신, 뇌, 간, 눈 같은 조직은 비타민C 농도가 높은 곳이에요. 우리 몸은 이처럼 비타민C가 필요한 부위에 우선적으로 분배를 하고 나머지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곳에 다 쓰이고도 남는 비타민C가 있다면 수용성 비타민인 만큼 지용성 비타민처럼 몸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신장에서 여과돼서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니, 그럼 그냥 100ml만 먹으면 되지 뭘 더 먹어?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섭취량이 늘어나면 흡수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체내에 실제로 남는 절대량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자, 한 인체 실험에서 20대 건강한 남성 7분을 대상으로 다양한 용량의 비타민C를 단계적으로 섭취하게 하면서 혈중 농도 변화를 좀 관찰을 했는데요. 그 결과 1250mg을 섭취를 했을 때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약
135 마이크로몰 퍼 리터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건요, 200에서 300mg 섭취 시보다 2배가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를 했을 때 흡수율은 다소 낮아질 수가 있으나 혈중에 실제로 남는 양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하이도즈 비타민C 요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이도즈 요법은요, 단순한 그냥 갑자기 나타난 트렌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활용되어 온 고함량 섭취 방식이고요. 그 효과와 반응에 대한 다양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인체 실험 결과에서는 24명의 고령 여성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자, 6주간 하루에 1000mg의 비타민C를 보충한 그룹과 가짜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비타민C를 보충한 그룹에 뭐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분들에게 면역 유전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이 실제 됐습니다. 또 다른 인체 시험 결과에서는 건강한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14일, 2주 동안 비타민C 3000mg을 섭취한 그룹과 위약 그룹으로 비교를 했는데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축기 혈압 상승이 적었고요. 코르티솔 회복 속도도 빠르고 주관적인 스트레스 반응도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이도즈 요법은 단기 집중 섭취를 권장한다는 점이에요.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위장장애, 설사, 신장 결석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이도즈 요법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비타민C 고용량 섭취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자,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죠. 건강의 상태와 목적에 맞는 비타민C 섭취 방법을 꼭 찾자! 왜 이렇게 자꾸 말하냐고요? 비타민C는 워낙 기본템인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종류도 많고 용량도 막 천차만별, 제형도 막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하나 사야지 하고 갔다가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콕콕 짚어드립니다. 자,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타민C 제형 크게 3가지. 첫 번째, 가루형. 물에 타먹거나 입에서 녹여 먹는 타입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점은 양 조절이 정말 쉬워요. 예를 들어 한 포에 500g짜리 가루 비타민이 있다고 쳐요.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좀 비타민C를 적게 섭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용량을 털어 먹으면 끝! 아주 간단하죠. 특히 하이도즈 비타민C 요법을 할 때 대부분 이 가루형을 씁니다. 두 번째, 정제형. 알약 형태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 딱딱하고 단단한 고체형. 이거 뭐 뭐니 해도 간편함과 휴대성이 최고죠. 어디서나 먹기가 굉장히 편하죠. 나는 딱 정해진 양을 매일 데일리하게 섭취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정제형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액상형. 맞아요. 어릴 때 한 번쯤은 우리 먹어봤죠. 그 달달한 비타민 음료나 시럽 같은 그 형태요. 이미 액제로 녹아있다 보니까 목 넘김도 부드럽고 뭔가 정제를 삼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도 안성맞춤. 그래서 보통 어린이나 고령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맛있고 부드럽게 목 콕콕콕 삼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기술력. 비타민C는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는 흡수율이 다른 거는 다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기술력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용성 코팅. 장용성. 이건 말 그대로예요. 장까지 용해된다.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흡수될 수 있도록 코팅 처리가 된 걸 의미합니다. 아니,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타민C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 온몸으로 잘 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위를 자극하지 않아서 공복에도 조금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식단 중이시거나 위장이 조금 민감한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기술이죠. 자, 두 번째는 리포좀 기술. 요즘 핫한 기술 중에 하나죠. 리포좀. 저는 화장품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포좀은 인지질로 구성된 이중막 구조로 활성 성분을 마치 작은 캡슐처럼 막 감싸서 보호하고 운반하는 전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 덕분에 소화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고 필요한 성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포 안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타민C를 뽁뽁이 같은 안전 포장지에 막 담아가지고 장까지 이렇게 안전 배송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나는 양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잘 되는 걸로 먹고 싶다 하신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리포솜씨 비타민C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문득 옆에 가방 속에 사시는 책상 위에 비타민C 하나 정도는 올려져 있지 않나요? 오늘도 혹시 비타민C를 그냥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있진 않나요? 사실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무심한 습관 섭취는 잠시 스탑 해보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비타민C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용량인가? 내가 위장이 예민한데 장용성인가? 흡수율도 중요한데 리포좀인가? 이렇게 비타민C 하나도 내 몸에 딱 맞는 선택이 있다는 거 오늘 영상으로 알아보셨다면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C가 되고 싶은 김명주였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만나요. 안녕!